네, 10단원 부정적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원 같은 경우 10.1부터 10.5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이제 부정적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보호에서 이제 처짐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우게 될 것이며, 이제 9장에서도 배웠었던 중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온도가 하나의 하중일 때 이거에 대한 효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적 구조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단원과 3단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부정적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부정적 구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반력의 수가 독립된 평형 방정식의 수보다 많은 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역항만으로 원래는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역항만으로 구할 수가 없을 때 이때를 우리는 이제 부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tatically indeterminate라고 얘기를 해서 반력의 수가 독립된 평형 방정식의 수보다 많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값의 이 수의 차를 우리 부정정 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초과되는 반력, 즉 이제 이 부정정 차수만큼 반력의 수가 초과가 될 텐데, 이런 초과되는 반력을 우리는 정적 과잉 구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정 보에 대해서는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 풀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중첩법을 사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정정 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정정 보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반력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이제 방정식 수보다 많은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팔보라던가 아니면은 고정보, 연속보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그림과 같이 이러한 반력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반력들. 이런 반력들의 수가 방정식의 수보다 많은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정 보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한 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던 미지수, 예를 들면은 반력, RA, RB, MA 이런 식의 이제 미지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방정식이 두 개 있다 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 이런 하나를 우리가 아는 값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정적 문제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정적 문제로 치환한다는 얘기는 미지수, 즉 이제 반력의 수랑 수와 이제 평형 방정식, 이거의 수를 동일하게 맞춰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정력학 문제로 풀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반력을 추가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력 하나를,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를 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정적 문제로 바꾸게 되고, 이제 적절한 처짐의 미분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적분산수와 여분력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나머지 반력을 계산하는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모르는 이제 반력들 MA, RA, RB 이런 것들이 이제 반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력이 총 3개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형식이 2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부정정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가지의 값이 지금 정적 과잉 구속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에서는 RB를 과잉 구속으로 두고
다른 RA, 그다음 MA를 RB에 대해서 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MA도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RB에 대해서 우리 RB는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굽힌 모멘트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처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값들은 반력, 전단력, 굽힌 모멘트, 기울기, 처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짐의 미분값 V가 되겠고, V 프라임 이런 값이 되겠고, 모멘트, 전단력, 반력 같은 경우는 RA, RB, MA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힌 모멘트 같은 경우는, 굽힌 모멘트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장에서도 봤는데 수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봤었던 이 두 가지 값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RB에 관한 수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수식을, 이렇게 완성된 수식을 적분을 통해서 한 번 적분, 두 번 적분해서 최종적으로는 처짐에 관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식에서 보면은 이제 미지수 값이 C2, C1, 그 다음에 RB 이렇게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3개가 존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경계 조건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처짐이 0이다. 그 다음에 외팔보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울기도 0이다.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처짐이 0이다. 이런 3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반력과 전단력, 굽힌 모멘트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앞서서 봤었던 이제 수식,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RB와 C1, C2가 미지수였죠.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경계 조건 3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반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반력을 다음과 같이 다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그림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보에 대해서 이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변형되는 위치,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의 위치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울기와 처짐이 되겠습니다. 기울기와 처짐 같은 경우는 앞서 봤었던 이제 굽힌 모멘트 방정식을 바탕으로 EI V 더블 프라임 이꼴 M 요거로부터 V 프라임과 V 값 요것을 함수로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반력값, 앞에서 구했던 반력값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울기 방정식과 처짐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부의 최대 처짐이라던가 처짐의 변곡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트 값이 0이 되는 요 점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 점과 변곡점의 변이라던가 이렇게 각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는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해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 부분에서는 중첩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P1 플러스 P2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를 각각 P1과 P2에 대해서 각각 구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주면 합친 것과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중첩법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분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완 구조물로 구성을 합니다. 이완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정 구조물로 앞서서도 뭐 예를 들면 RA, RB, 뭐 MA 같이 이제 미지수 즉 반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한 값, 뭐 MA라던가 RA 뭐 이런 식으로 한 값들을 정해서 이 값들을 빼주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값들 가지고 이제 정정 구조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정정 구조물 하나 만들고 여기에 RA가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 더 더해서 이제 두 가지 값, 이 두 가지 수식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하중 앞선 예제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생긴 부정정 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요 B 부분 만약에 이제 RB를 우리가 없앤다라고 보겠습니다. 요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지수도 MA, RA 즉 두 가지가 될 거고 평형 방정식도 두 가지가 돼서 요 구조물 자체는 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정일 때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이 오른쪽 빨간색 부분과 같이 이제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처짐이 발생을 할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없앴던 RB 즉 여분력만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처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를 더해주면 앞서서 이제 복합적으로 봤던 이 부정정 보와 동일하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중에 의한 처짐, 과잉구속 반력에 의한 처짐, 요거를 중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처짐을 계산해서 나머지 뭐 미지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왔었던 뭐 그 예제와 동일하게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RB를 이제 과잉 구속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여분력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RB가 없으면 이제 정정이 될 텐데, 이 정정 즉 하중에 의한 처짐만 발생을 할 때 이때 처짐을 구하고 여기에 과잉 구속 즉 RB만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처짐, 요 두 가지를 각각 구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은 뭐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거고, B점에서의 지지점을 제거를 해서 요거를 이제 정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빨간 부분은 다음과 같이 등분 부하중에 의해서 B에 대한 처짐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노란 부분 여분력에 의한 B의 처짐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적합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두 개를 합쳤을 때, 즉 이 하중에 의한 처짐과 과잉 구속 반력에 의한 처짐,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처짐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0이 되는 이 처짐 자체의 어떤 적합 방정식을 통해서, 즉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긴 했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 라는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RB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로부터 나머지 다른 반력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이제 처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나눠서 이렇게 더해주면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처짐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법의 이제 핵심은 어떤 부분을 여분력으로 둘 거냐. 그래서 이 여분력을 빼고 나머지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분력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RA, RB, MA가 이제 미지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서는 이제 RB를 여분력으로 봤는데 만약에 RB 대신에 이제 MA가 만약에 여분력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MA를 제거를 한다 라고 하면은 하중, 이렇게 작용한 요 하중에 의해서 작용하는 처짐이 있을 거고, 과잉 구속 반력 즉 이 모멘트에 의해서 작용하는 처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점에 의해서 회전을 제거를 해서 정정으로 만들어 주고,
첫 번째로 이제 하중에 의한 회전, 요거에 의한 회전. 다음으로는 과잉 구속 반력에 의해서 회전,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합방정식으로 이제 회전각 요거를 값을 계산하게 될 거고, 첫 번째 구했던 하중에 의한 값, 그 다음에 과잉 구속 반력에 의한 값, 요 값들을 각각 이렇게 빼줬을 때 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도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반력으로 봤던 이제 M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나머지 과잉 구속 값들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보의 처짐을 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으며, 이런 식의 이제 보의 처짐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동일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앞서 봤었던 이 수식 보의 처짐 곡선과 요거의 값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온도 효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9단 안에서 9.11에서 이제 온도 효과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도 효과가 작용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이게 부정적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 효과 자체도 그냥 온도가 그냥 하나의 하중, 이거를 그냥 하나의 하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 중첩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어떤 부정정포가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값이 과잉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두 가지를 여분력으로 두고 처짐과 회전 각각에 대해서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9단원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9단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값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뭐 각각 뭐 RB와 MB의 요것과 요거에 의한 값들을 각각 뭐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한 첫 번째 부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 문제가 되겠죠. 정적 문제로 값을 구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력으로 정한 RB, 그 다음 MB에 관한 부분을 각각 더해주게 되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적합방정식은 이제 총 두 가지를 삽습니다. 각각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처짐이 0이 될 거고, 즉 이 처짐이 0이 될 거고, 첫 번째로.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또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각도가 0이 되는 이 두 가지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값을 이제 중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구하게 되면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RB, MB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RB란 게 0이 되고 MB란 게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잡한 형식으로 구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온도 변화가 유일한 하중이라서 사실 RB, RA 요게 뭐 0이라는 걸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RB가 예측 가능하고 이거로부터 이런 값들이 나온다. 그다음 대칭성이기 때문에 한 값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 값도 반대쪽에 작용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했을 때 값이 같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제 모멘트가 작용할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에 따른 처짐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트가 작용할 때, 즉 모멘트가 작용할 때와 이것과 같이 온도에 의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서 뭐 계산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게 돼서 이렇게 적분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적분상수가. 그래서 이 적분상수도
다음과 같이 이제 경계 조건을 통해서 이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했을 때 C1이 0이 되고 뭐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도 경계 조건 했을 때 C2가 0이 되고 나머지 값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RA가 0이 되고 MA가 수직과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동일하게 뭐 평행 조건으로부터 RB가 0이고 요게 같다라는 것을 뭐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뭐 대칭성은 뭐 사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냥 보의 평행 조건을 통해서 본 부분이 되겠고 즉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의 평형, 요 같은 경우는 모멘트 평형을 이용해서 되게 되겠고 이 값 같은 경우는 앞서 봤었던 이제 중첩법과 동일하게 이 부분과 이렇게 동일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거. 그래서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중첩법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